당신의 이야기.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는 빵 반죽처럼 묵직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빵집에 불이 켜지고 오븐에 온기가 싹 퍼지죠. 그 불 앞에서 청춘을 구워내신 청취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뉴저지 헌칠튼 카운티에서 25년째 빵을 굽고 계신 김진수 님입니다. 이메일의 제목을요, 빵 반죽 속에 내 청춘을 눌러 담았습니다 였거든요. 제목부터 벌써 인생이 쫙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김진수 님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님. 저는 뉴저지 헌칠튼 카운티에서 작은 한국식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지민님의 목소리로 저의 아침과 저녁이 채워진 것도 참 오래됐네요. 잠깐 떠나신 동안 허망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민님의 목소리와 선곡은 빵 반죽과 오븐 사이를 채워주는 유일한 쉼터 같은 소리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며 일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서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입니다. 전 올해로 미국에 온 지 꼭 25년이 됐습니다. 1999년 IMF 한가운데서 한국의 작은 동네 제과점을 접고 아내와 8살 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민 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믿을 수 있던 건 오직 제 손끝에 남은 제빵 기술 하나뿐이었죠.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반죽의 점도와 수분량을 기억하니까요. 처음에는 퀸즈에 있는 한국 빵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느라 잠은 딱 3시간 반만 잤습니다. 제 손은 반죽과 뜨거운 오븐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새벽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꼭 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정말 그 생각 하나가 제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는 저보다 아내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남의 집에서 일만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언제까지 남의 가게 뒷주방에서 살 거예요?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 무리해서라도 작게 시작해보자 결심하고 퀸즈에서 아주 먼 뉴저지 헌칠튼 카운티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정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처음엔 굉장히 낯설어들 했죠. 특히 노인분들은 입맛을 잘 바꾸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도 전 한국식 빵, 단팥빵, 소보로빵, 소라빵, 소세지빵, 밤식빵 그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매출이 너무 적어서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게다가 빵이 너무 달다. 이게 디저트냐 빵이냐. 이건 무슨 스트레인지 소시지 브레드냐.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오븐 앞에 서 있는 제 존재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아들 생일이었는데 너무 바쁘고 여유도 없어서 빵집 하는 아빠가 아들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서야 알았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가게에 나와보니 그날의 반죽은 이상하게도 전혀 부풀지 않더군요. 마치 제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신기한 게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한 법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루하루 버티고 났더니 동네 노인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Hey Jimmy, that red bean bun, you still make that? 그 단팥빵 아직도 팔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그러더니 옐프에 좋은 리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둘씩 이 동네에 이사를 오면서 한국빵 그리운 분들은 이 집에 꼭 가보세요. 파리바게트는 아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이런 리뷰들 덕분에 사우트 저지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 요즘은 백인 할머니들도 단팥빵을 드십니다. 또 오픈 전부터 가게 밖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는 단골 어르신도 계신데요. 그분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커피 한 잔과 고구마가 들어간 코아상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Jimmy, you know, I lost my wife last winter, but your croissant, it makes me feel warm. 작년 겨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헛헛하셨는데 제가 만든 빵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울었습니다. 이젠 제가 만든 빵이 단지 음식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겐 위로고 어떤 사람에겐 그리움입니다. 8살 때 미국에 온 아들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아내는 50견으로 남보다 더 오래 3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엔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 대신 장도 보고 손님 이름도 다 외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들의 말동무도 해줍니다. 가끔은 손님들이 그레이시가 만든 단팥빵 있냐고 물어봅니다. 빵은 제가 만드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내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또 저는 왜 그렇게 뿌듯한지요. 헌틀튼 카운티에서 빵 하나로 우리 가족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새벽 2시면 눈이 탁 떠지고 예전에 쓰던 전화기는 와이파이로 라디오 전용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역시 지민님 목소리가 나올 때죠. 이제 저녁 방송을 하시니 저는 그 시간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딱 도착하는 시간까지입니다. 저는 큰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이민 생활하면서 오늘도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반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쁜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다고요. 지민리 라디오 청취자 김진수 드림. 한국 사람들 없는 동네에서 한국빵을 구워 판다는 거. 요즘이야 여기저기 한국빵집 많아졌지만 15년 전에는 얘기가 달랐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븐 앞에 서서 구워낸다는 거. 아마 진수님이 구운 건 빵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을 테고요. 오늘은 뉴저지의 헌틀튼 카운티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진수님의 얘기였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그 따뜻한 손끝에서 나오는 빵이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밝혀주길 진심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얘기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월말에는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877radio@gmail.com 877radio@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군침 도는 소리. 뭐 먹는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뭐 먹는 소린지 아셨나요? 하얀 눈꽃 빙수에 통통한 단팥과 인절미가 올려져 있는 팥빙수였습니다. 정말 소리만 들었는데도 입에 군침이 돈다니까요. 따뜻한 감성과 이야기가 흐르는 시간.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한국 문학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첫사랑의 기억 혹은 잊을 수 없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짧은 소설은 마치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우리 마음에 살짝 스며듭니다. 이 소나기는 1953년에 발표됐으니까 벌써 70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인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쓴 황순원 작가는 1915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이분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섬세하고 순수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소나기는 한국 문학사에서 첫사랑을 가장 순수하고 담백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꼽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이 소설을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줄거리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풍경, 그리고 그 여운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황순원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녀는 개울가에 나와 있었다. 수채로 만든 작은 수로에 물을 흐르게 하고 돌멩이로 둑을 쌓으며 놀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너 뭐하니? 소녀는 당황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물길 만들고 있어. 재밌겠다. 나도 해도 돼? 도시에서 전학 온 소녀. 첫인상은 약간 도도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소녀는 당황하면서도 낯선 이 소녀와 말을 섞죠. 이 첫 장면에서 이미 두 아이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는 장면. 보는 이의 마음도 설레게 하죠. 너 서울에서 왔다며? 응. 서울은 좋은데요? 응, 근데 여기도 좋아. 짧은 대화.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처음 좋아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들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나기다! 소녀는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렸다. 소녀는 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에 씌워주고 나뭇잎을 엮어 비를 막아주려고 애쓴다. 소녀는 조용히 그 저고리를 꼭 붙들었다. 고마워. 너 참 착하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빗줄기를 바라봤다. 고맙다. 너 참 착하다. 이 말은 정말 단순하지만 아이의 진심이 다 담겨 있죠. 어색하지만 솔직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린아이들 사이에 피어나는 그 감정, 순수 그 자체죠. 소나기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두 아이를 피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만들죠. 자연은 이 작품 속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사랑이 시작되는 침묵입니다. 소녀가 물었다. 비가 그치면 다시 개울 가서 놀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올래? 소녀는 웃었다. 응. 하지만 그날 이후 소녀는 감기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않죠. 소녀는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차서 소녀 집 주변을 맴돕니다. 비를 그렇게 맞은 소녀가 결국 병이 들어서 누운 거죠. 소녀는 후회합니다. 내가 저고리를 더 잘 씌워줬다면, 나한테 우산이라도 있었더라면. 소년의 마음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젖었다. 소녀는 소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개울가로 향한다. 그리고 문득 소나기가 쏟아지던 그날을 떠올린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근데 큰 여운이 남죠. 너무 짧아서 슬프고 너무 순수해서 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나 조용해서 마음이 더 아려옵니다. 소나기는 죽음을 말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큰 감정,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죠. 죽음은 끝이지만 사랑은 끝이 아니니까요. 소녀는 그 기억을 평생 품고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첫사랑,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수.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는 해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소나기의 아름다움은 그 여백에 있죠. 설명하지 않지만 느껴지고 말하진 않지만 전해지는 감정들. 소년과 소녀는 결국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이별하지만 그 하루는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마치 소나기가 잠시 왔다가 금세 사라지지만 그 순간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오래 기억되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소나기 같은 순간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소년처럼 순수하고 소녀처럼 말없이 다가왔던 기억 있으신가요? 오늘 이 책을 듣고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rkny.live 지민리가 진행하는 라디오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남들이 보는 건 좀 그런데 하시다면 877radio@gmail.com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이 소나기 같은 추억을요. 그거 아세요? 황순원 선생이 이 소설을 처음 썼을 때는 제목이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녀였어요. 1953년작인데요. 소나기는 1953년 5월 신문학이란 잡지에서 발표가 됐지만 같은 해 11월 협동지에 실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 더 초본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소녀의 결말에는 4문장이 더 있었는데 소나기에서는 삭제가 됐고요. 소녀에는 맞춤법이 어긋나는 표기가 다수 있었지만 소나기에서는 다 바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이고 전쟁 직후여서 정신없던 때니까 원래 초본은 소녀였지만 나중에 결말도 고치고 맞춤법도 다 정확하게 맞춘 소나기가 먼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나기의 마지막 대목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더군.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죽거든 저 입었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에는 그 이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것이라도 집안 꼴이 안 될 걸 알고 그랬던가 보죠? 끙. 소년이 자리에서 저도 모를 신음소리를 지르며 돌아누웠다. 제가 여적 앉잖아? 아니, 벌써 아까 잠들었어요. 예, 잠꼬대 말고 자라. 라는 소년의 엄마 아버지의 대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이야기가 흐르는 시간.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황순원의 소나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민리 라디오 팟캐스트에서는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알고 계시죠?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라디오 지민리 라디오였습니다.